당신 같은 더러운 것들이 내 집 마당을 밟는 것조차 재수 없다고. 윤서가 봉투를 던지자 악취나는 음식물 쓰레기가 청소부 복장의 여인 위로 쏟아졌습니다. 김치찌개 국물과 썩은 과일들이 그녀의 옷과 신발을 적셨습니다. 바로 그때 맞은편에서 지켜보던 한 남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변호사 하준입니다. 그는 며느리에게 명함을 건네며 섬뜩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윤서는 몰랐습니다. 방금 자신이 모욕한 그 초라한 청소부가 부동산 재벌 시어머니였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명함이 거대한 복수국의 시작이 될 거라는 사실도.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 강남의 한복판, 고급 주택가 언덕 위에 자리한 강성물산 회장 저택의 철문 앞에 초라한 행색의 여인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낡은 청소부 복장을 입은 강 회장은 자신이 수개월간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의 첫 단추를 끼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작은 거울로 자신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때 묻은 작업복, 구겨진 얼굴까지 완벽한 청소부의 모습이었습니다. 에휴, 꼴 좋다, 강 회장. 그래도 오늘은 끝을 보는 날이다. 강 회장이 작게 중얼거리며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대문이 열리며 윤서가 나타났습니다. 윤서는 명품 원피스를 입고 완벽하게 화장을 한 채 문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강 회장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차갑게 변했습니다. 뭐야, 이 사람? 어디서 굴러온 거야? 윤서가 코를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자선 행사일로 연락받고 왔습니다. 여기 집으로 오라고 해서요. 강 회장이 고개를 숙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자선 행사? 아, 그거. 아. 윤서가 팔짱을 끼며 비웃듯 웃었습니다. 근데 말 좀 하자. 당신 같은 사람들까지 굳이 집으로 와야 돼? 이런 꼴로 우리 집 대문 앞을 더럽히고 말이야. 윤서의 목소리에는 경멸과 혐오가 가득했습니다. 강 회장은 묵묵히 서서 며느리의 반응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보다는 차가운 관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디서 뭘 하라는 건데? 설마 집 안으로 들어올 생각은 아니겠지? 윤서가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시킨 대로만 하겠습니다. 필요한 일 있으면 말씀만 하십시오. 강 회장이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 참, 보기만 해도 속이 답답하네. 잠깐만 서 있어. 움직이지도 말고. 윤서가 뒤돌아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강 회장은 그 자리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몇 분 후 윤서가 검은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나 치워. 이런 건 당신들 몫이잖아. 윤서가 봉투를 강 회장에게 던졌습니다. 봉투가 강 회장의 발 앞에 떨어지며 악취가 나는 음식물 쓰레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김치찌개 국물과 썩은 과일, 생선 뼈다귀들이 강 회장의 옷과 신발에 튀었습니다. 강 회장은 그 자리에 서서 윤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모욕감보다는 예상된 반응에 대한 만족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왜? 청소하러 왔다며. 이 정도도 못 치워? 보기만 해도 숨 막히네, 진짜. 이제 꺼져.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윤서가 팔짱을 낀 채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때 맞은편 도로에 주차된 검은색 세단에서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하준이었습니다. 그는 차분한 걸음으로 저택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하준은 음식물 쓰레기를 뒤집어 쓴 강 회장을 지나쳐 윤서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실례합니다. 저는 변호사 하준이라고 합니다. 하준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명함을 꺼냈습니다. 윤서가 갑작스러운 하준의 등장에 놀라며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변호사요? 우리 집에 변호사가 왜 무슨 일로 오셨어요?
우연히 지나가다가 방금 상황을 봤습니다. 보니까 도와드릴 일이 좀 있어 보이더군요. 하준이 명함을 윤서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하준은 명함과 함께 작은 쪽지를 윤서의 손에 은밀히 쥐어주었습니다. 윤서가 명함을 받으며 하준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하준은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운 인상을 주었습니다. 도와준다니 무슨 말씀이신데요? 그냥 청소부 하나 쫓아낸 것뿐인데요. 지금은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나중에 연락을 주시면 윤서님께 아주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리죠. 하준이 강 회장을 힐끔 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시선에는 강 회장의 오만함과 윤서의 탐욕을 동시에 비웃는 듯한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 하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준의 눈빛에서 강 회장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치밀한 계획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럼 나중에 꼭 연락드릴게요. 그냥 평범한 변호사 같진 않으시네요. 윤서가 명함을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윤서의 눈빛이 밝아졌습니다. 자신에게 역전의 기회가 찾아왔다고 확신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인사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곧 다시 뵙지요. 하준이 정중하게 인사하고는 다시 자신의 차로 걸어갔습니다. 윤서는 하준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입가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강 회장은 여전히 음식물 쓰레기를 뒤집어 쓴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준의 차가 사라진 후에야 강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일은 끝났으니 가보겠습니다. 그래. 얼른 꺼져. 이 냄새 진짜 못 참겠다. 윤서가 손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강 회장이 저택을 떠나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실장, 지금 급하게 확인할 사람이 하나 생겼어. 방금 변호사 하준이라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 신원부터 전부 파악해. 우리 그룹하고 예전에 엮인 적 있는지도 싹 다 찾아. 강 회장의 목소리에는 경계심과 함께 예상치 못한 변수에 대한 긴장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바로 팀 꾸려서 조사 들어가겠습니다. 김 실장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강 회장은 전화를 끊고 하준의 등장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윤서의 본성을 시험하려던 자신의 계획이 예상치 못한 제3자의 개입으로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 차에 오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군. 그런데 판이 생각보다 크게 벌어지겠다. 한편 저택 안으로 들어간 윤서는 하준이 준 쪽지를 펼쳐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숫자와 영문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윤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게 뭐야, 아무나 줄 것 같진 않은데? 이거 제대로 한번 물어볼만 하겠는데. 드디어 기회가 왔네. 윤서가 쪽지를 꽉 쥐며 웃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의 인생을 바꿀 열쇠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의 강성물산 본사에서는 김 실장이 하준에 대한 긴급 조사에 착수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해 보였던 고부 갈등이 거대한 복수극의 서막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강성물산 본사 회장실에서 김 실장이 급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강 회장이 의자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들어와. 어떤 놈인지 한번 들어보자. 김 실장이 서류를 펼치며 보고했습니다. 변호사 하준, 본명은 이하준입니다. 5년 전 어사 파산 사건 당시 그 회사 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강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사는 강성물산이 특허를 빼앗아 파산으로 몰아넣은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나타난 거구나. 그냥 지나가는 변호사가 아니었어. 강 회장이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더 조사해야 할까요? 당연하지.
이자가 뭘 노리고 있는지, 누구랑 손잡았는지 한 톨도 빠짐없이 다 파악해. 강 회장이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한편 강성물산 임원회의실에서는 재훈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 우리가 이걸 뺏겨? 재훈이 소리쳤습니다. 스마트시티 핵심 계약이 경쟁사로 넘어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무님. 상대 회사가 우리가 제시한 조건보다 훨씬 공격적으로 나와서 부하 직원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공격적으로? 그럼 우리는 3년을 그냥 시간만 버린 거야? 다들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재훈이 얼굴을 붉히며 외쳤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재훈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윤서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얼굴이 말이 아니네. 또 회사에서 뭐 터졌어? 윤서가 소파에서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너. 재훈이 갑자기 소리치며 윤서에게 다가갔습니다. 뭐, 내가 뭘 했다고 또 난리야? 윤서가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내가 어머니 눈밖에 나서 내가 회장님 옆에서 밀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계약도 내 손에서 다 날아가는 거라고. 재훈이 윤서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아야, 미쳤어? 사람을 왜 밀어? 윤서가 벽에 등을 부딪히며 소리쳤습니다. 앞으로 입 좀 조심해. 어머니 앞에서 괜히 까불지 말고. 더 건드리면 나도 진짜 가만 안 있을 거야. 재훈이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윤서는 어깨를 어루만지며 하준의 명함을 꺼냈습니다. 이 집에서 이대로 늙어 죽으란 거야. 뭐야 됐어. 나도 더는 안 참는다. 윤서가 명함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윤서는 하준과 강남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하준이 먼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서님. 하준이 일어나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변호사님이 도대체 무슨 도움을 준다는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나와봤어요. 윤서가 의자에 앉으며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하준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강성물산에 대해 정말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시어머니 회사죠. 한국에서 잘 나가는 재벌 기업. 그 정도요. 겉으로 보이는 건 그렇죠. 그런데 안에서는 생각보다 더 지저분합니다. 하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윤서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지저분하다니 무슨 뜻이에요? 강 회장님께서 해외에 숨겨둔 비상 자금이 있습니다. 그냥 비상금이 아니고 규모도 큽니다. 그 자금에 접근할 수 있는 코드, 제가 일부를 알고 있습니다. 하준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윤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왜 저한테 말하세요? 그냥 본인이 챙기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강 회장님이 이미 그룹 재산 대부분을 공익재단에 넘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하준이 폭탄 발언을 던졌습니다. 윤서가 얼굴이 하얘지며 컵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 재단으로 넘긴다고요? 곧 발표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후계자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다 재단 이름으로 넘어가니까요. 하준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재훈 씨랑 저는요? 빈손 되는 거예요? 윤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움직이셔야죠. 그 증여 자체를 무효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가능해요? 가능하게 만드는 게 제 일입니다. 다만 시간이 많지 않을 뿐이죠. 하준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윤서가 하준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변호사님은 왜 저를 고른 거예요?
시어머니 편에 붙으면 더 편할 수도 있잖아요. 저도 강성물산하고 오래된 빚이 있습니다. 저는 복수가 필요하고 윤서님은 돈과 자리가 필요하죠. 이해관계가 딱 맞습니다. 하준의 눈빛에 차가운 복수심이 스쳤습니다. 그 시각 강성물산 회장실에서는 강 회장이 재훈과 윤서의 모든 그룹 정보 접근을 차단하라고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 오늘부터 재훈이랑 윤서한텐 회사 정보 일절 넘기지 마. 회의 참석도 전부 막고. 알겠습니다, 회장님. 이유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회사 기밀 보호 차원이라고 해. 그리고 하준이라는 자, 움직이는 동선 전부 보고받게 해. 강 회장의 목소리에 결의가 서렸습니다. 카페에서 윤서와 하준의 대화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제가 뭘 하면 되는 거죠? 윤서가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우선 강 회장님의 약점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비리와 비자금 자료를 확보해야 증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비리요? 그런 건 드라마에나 나오는 줄 알았는데 드라마보다 심합니다. 제가 준비해둔 자료가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 확인이 필요하죠. 하준이 봉투를 윤서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걸로 어머님을 떠보라는 거예요? 윤서가 봉투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 안에 있는 내용 중 일부만 슬쩍 꺼내서 반응을 보세요. 표정이 말해줄 겁니다. 알겠어요. 어차피 이대로는 못 삽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볼게요. 좋습니다. 연락 자주 주시고요. 큰 판 벌이려면 서로 정확히 움직여야 합니다. 하준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윤서가 혼자 남아 봉투 안의 서류들을 훑어보았습니다. 복잡한 금융거래 내역과 해외 계좌 정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어머님도 그냥은 못 넘기시겠네. 윤서가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저택에서 강 회장과 윤서가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님, 여쭤볼 게 하나 있어서요. 윤서가 차를 따르며 말을 꺼냈습니다. 또 뭔데? 쓸데없는 소리면 듣지도 않을 거다. 강 회장이 찻잔을 들며 물었습니다. 혹시 예전에 회사 돈 바깥으로 빼돌린 적 있으세요? 해외 쪽으로요. 윤서가 대담하게 물었습니다. 강 회장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리냐? 그냥 요즘 뉴스 보니까 다들 그러길래요. 재벌 회장님들 비자금 어쩌고 그래서 혹시 어머님도. 윤서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강 회장이 윤서를 날카롭게 바라보았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했냐? 누가 입으로 그런 걸 올렸어? 아무도요. 그냥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너무 예민하게 받지 마세요. 윤서가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강 회장이 찻잔을 탁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헛소리 입에 담지 마. 회사 일은 신경 끄라고 몇 번을 말하니.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윤서가 고개를 숙였지만 입가에는 미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강 회장의 반응을 보니 하준의 말이 맞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될 때였습니다. 강성물산 본사 김 실장실에서 추가 조사 보고서가 완성되었습니다. 김 실장이 급히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회장님, 어사 파산 사건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강 회장이 서류를 받아보며 눈을 좁혔습니다. 말해봐. 하준이랑 무슨 상관이냐? 하준 그자가 어사 사장 아들이라는 건 아시죠? 당시 우리가 특허를 가져갈 때 끝까지 버티던 사람이 바로 그였습니다. 김 실장이 보고했습니다. 강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결국 아버지 원수 갚으러 온 거네. 감정 섞인 상대가 제일 피곤한 법인데 이제부터 어떻게 하실까요? 경계 최고 단계로 올려 이자가 어디를 드나드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전부 기록해. 강 회장이 단호하게 지시했습니다. 그 시각 재훈은 본사 임원회의실에서 또 다른 악재를 들었습니다. 상무님, 이번 분기 실적 목표 달성이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하 직원이 조심스럽게 보고했습니다. 스마트 시티도 날리고 실적도 못 채우고 그러면 나는 회사에서 뭐가 되냐? 재훈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상황 탓은 누구나 한다. 그래서 우리는 뭘 했는데? 방법을 가져와야지 변명을 가져와. 재훈이 소리치며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저녁 때 재훈이 집에 들어서자 윤서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당신 요즘 왜 그렇게 예민해? 들어오기만 하면 소리부터 지르고. 윤서가 시큰둥하게 말했습니다. 다 내 탓이라고 했지? 어머니한테 미움받은 그날부터 내 인생이 꼬였어. 재훈이 윤서에게 다가가며 소리쳤습니다. 또 그 소리야? 내가 언제까지 어머님한테 빌붙으라고 했어? 당신이 실수한 걸 왜 나한테 떠넘겨? 윤서가 일어나며 맞받아쳤습니다. 재훈이 갑자기 윤서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 입 다물어. 내가 뭘 안다고 떠들어. 윤서가 아픔에 찡그렸습니다. 나 아프다니까. 사람한테 이게 뭐야. 앞으로 어머니 앞에선 웃는 얼굴만 보여. 괜히 토 달지 말고. 안 그러면 나도 더는 남편 노릇 안 한다. 재훈이 윤서를 밀치며 위협했습니다. 윤서가 벽에 부딪히며 재훈을 노려보았습니다. 나한테 화풀이 하지 마. 회사 망치는 건 당신이지. 내가 아니야. 뭐라고 했어, 지금? 재훈이 다시 윤서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윤서가 방으로 피해 들어가며 문을 잠갔습니다. 열어. 문 열어. 나랑 얘기 끝나도 안 했어. 재훈이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윤서는 방 안에서 하준의 명함을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됐어. 이 집에서는 더 이상 답이 없어. 이제 진짜 끝을 봐야지. 윤서가 휴대폰을 들고 하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변호사님. 저 윤서예요. 더는 미룰 수가 없어서요. 급하게 뵙고 싶은데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세요? 하준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예상했습니다. 내일 오후 3시는 어떻습니까? 좋아요. 어디로 나가면 될까요? 압구정 호텔 로비 카페로 오시죠. 자세한 이야기는 그때 나누죠. 다음 날 오후 윤서는 약속 장소에서 하준을 만났습니다. 하준이 이미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윤서님. 얼굴이 많이 상하셨네요. 하준이 일어나며 윤서를 맞이했습니다. 요즘 집에서 숨도 못 쉬겠어요. 남편도 매일같이 소리 지르고 어머님 눈치도 봐야 하고 이대로 살다 죽을 것 같아요. 윤서가 한숨을 쉬며 앉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자는 말씀이시군요. 하준이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이건 또 뭐예요? 윤서가 봉투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강성물산 해외 비상 자금의 은닉처, 그리고 접근 코드 일부입니다. 이 정도면 강 회장님을 충분히 협상 테이블에 앉힐 수 있습니다. 하준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윤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어머님도 무시 못하시겠네요. 이런 걸 어떻게 구하셨어요? 오래 준비했습니다. 복수는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리죠. 다만 시간이 우리 편은 아닙니다. 하준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서두르는데요? 강 회장님이 다음 주에 공익재단 증여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 전에 움직이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준의 말에 윤서가 바짝 긴장했습니다. 그럼 제가 뭘 해야 하죠? 어머님 앞에서 이걸 들이밀까요? 직접 정면 승부를 하기보다는 먼저 반응을 봐야 합니다.
이 자료를 일부만 보여주고 눈치를 보세요. 그리고 필요하면 언론도 준비해야 합니다. 언론까지요? 비자금은 법적으로도 여론으로도 치명적입니다. 협상 카드로 쓰기엔 최고죠. 하준의 목소리에 차가운 계산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서가 봉투를 꽉 쥐었습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물러설 수는 없죠. 변호사님, 끝까지 같이 가주실 거죠? 당연하죠. 중간에 놓을 생각이었으면 애초에 시작도 안 했을 겁니다. 그날 저녁 윤서는 강 회장과 저녁 식사 자리에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어머님,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윤서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또 뭔데? 잔소리면 지금부터 막는다. 강 회장이 반찬을 집으며 물었습니다. 혹시 공익재단에 재산을 전부 넘기실 계획이 있으신가 해서요. 윤서의 질문에 강 회장의 손이 멈췄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떠들고 다니냐? 강 회장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냥 요즘 다들 그러더라고요. 뉴스 보니까 재벌 회장님들 재단에 다 넘긴다고 그래서 그냥 궁금해서요. 윤서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알 필요 없는 일이다. 강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저희한테도 관계 있는 일 아닌가요? 재훈 씨는 그래도 아들인데 후계구도 같은 것도 있을 거고. 윤서가 대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강 회장이 숟가락을 탁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후계? 재훈이가 그릇이 된다고 생각하냐? 그래도 외아들이잖아요. 피는 안 섞인 저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들 입장은 어떻겠어요? 아들이라고 다 후계가 되는 게 아니다. 능력 없으면 피도 소용없어. 강 회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윤서가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럼 저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평생 눈치나 보다가 나가 떨어지라는 거예요? 윤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 회장이 윤서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드디어 본색이 나오는구나. 결국 돈과 자리가 목적이었네. 어머님은 아니셨어요? 여기까지 오시는데 돈이랑 자리 안 챙기셨어요? 저만 나쁜 사람 만들지 마세요. 윤서가 도발적으로 말했습니다. 강 회장이 일어났습니다. 식사는 여기까지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소리 한 번만 더 하면 이 집에서 바로 나가라. 강 회장이 자리를 떠나며 경고했습니다. 윤서는 혼자 남아 이를 악물었습니다. 좋아요. 어머님이 먼저 칼 빼셨으니까 저도 더는 안 참습니다. 윤서가 하준이 준 서류를 꺼내며 중얼거렸습니다. 거대한 저택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강 회장과 윤서 사이의 갈등이 돌이킬 수 없는 지점으로 치달아가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 하준을 그룹법무팀 임시 고문으로 영입하겠다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성물산 본사 임원회의실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장님, 하준 변호사를 영입하신다고요? 김 실장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래. 따로 처리할 일이 있다. 밖에서 사람 데려오는 게 더 빠르다. 강 회장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신원 확인이. 그래서 임시 고문이라고 했지. 자리는 이름만 그렇고 실제로는 내 눈앞에서만 움직이게 할 거야. 문제 없어. 강 회장의 목소리에 계산된 냉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부터 출근하시나요? 내일부터 바로. 그리고 보고는 무조건 나한테만 해. 중간에 낄 사람 없다. 이틀 후 하준이 강성물산 본사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사무실은 임원층 한켠의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하준 변호사님 환영합니다. 여기서 근무하시면 됩니다. 김 실장이 사무실로 하준을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불편하시진 않겠지만 혹시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 주세요. 아닙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준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신 게 하나 있는데요. 모든 업무는 회장님께 직접 보고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준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하준이 업무에 적응하기 시작한 첫 주, 강 회장은 그에게 특별한 과제를 주었습니다. 하준 씨, 해외 투자 관련 법률 검토를 좀 부탁하고 싶어요. 강 회장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꽤 양이 많네요. 어떤 내용인지 대략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페이퍼 컴퍼니 설립 관련 서류들이요. 법적으로 걸리는 부분이 있는지,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 꼼꼼히 봐주세요. 강 회장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하준이 서류를 받으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바로 이런 자료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회장님. 최대한 빨리 정리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며칠 후 하준은 서류들을 샅샅이 분석했습니다. 해외 계좌 정보와 자금 이동 내역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이거야. 이 정도면 한 방에 갈 수 있겠는데. 하준이 복사한 서류들을 가방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하준은 윤서와 만났습니다. 호텔 로비 카페에서 윤서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됐어요? 뭔가 나온 거예요? 윤서가 하준을 보자마자 달려와 물었습니다. 생각보다 일이 잘 풀렸습니다. 하준이 서류 봉투를 윤서에게 건넸습니다. 윤서가 봉투를 받으며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게 진짜 증거예요? 그냥 겁만 주는 수준이 아니라 네. 해외 비자금 조성 과정이 전부 들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강 회장님도 쉽게 못 넘깁니다. 하준의 목소리에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들이밀까요? 지금은 정면 대결보다 여론을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언론을 통해 한번 흔들어 놓는 게 제일 효과적입니다. 하준이 차분하게 조언했습니다. 윤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언론사에 제보해야 효과가 좋을까요? 괜히 작은 데 갔다가 묻히면 안 되잖아요. 제가 아는 기자가 있습니다. 이름은 밝히긴 어렵고요. 익명으로 제보하면 금방 메인 기사로 올라갈 겁니다. 하준이 명함을 하나 더 꺼내 윤서에게 주었습니다. 정말 변호사님 없었으면 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살 길이 열린 것 같아요. 윤서가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하준이 윤서를 바라보며 속으로 냉소했습니다. 탐욕에 눈이 먼 이 여자는 자신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주요 일간지에 강성물산 비자금 의혹을 다룬 대형 기사가 터졌습니다. 강성물산 해외 비자금 수백억 규모 조성 의혹. 기사가 나온 당일 강성물산 주식은 폭락했습니다. 본사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임직원들은 당황했습니다. 강 회장이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언론에 이런 걸 흘린 거야? 강 회장이 회의실에서 소리쳤습니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회장님. 김 실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사는 나중이고 지금 당장 할 일은 따로야. 회사부터 살려야지. 강 회장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회의실 한쪽에 앉은 하준이 침묵을 지키며 강 회장의 반응을 관찰했습니다. 이사회에서 경영권 위임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위임? 내가 왜 내 회사를 남한테 맡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강 회장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주주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서요. 뭔가 보이는 조치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주주 눈치만 보다가 회사 말아먹어? 주주들보다 먼저 바로 잡아야 할 건 진실이야.
이번 일 누가 뒤에서 판 깐 건지부터 밝혀야 해. 강 회장이 하준을 힐끔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준은 태연하게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강 회장은 하준을 따로 불렀습니다. 하준 씨, 이번 사건 법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강 회장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하준을 응시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회사에 불리해 보입니다. 하지만 자료만 제대로 준비하면 대응할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하준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 말입니까? 언론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정정 보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료의 해석 방향을 바꾸는 거죠. 하준의 대답에 강 회장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지. 사실과 다르니까 문제지. 강 회장이 하준을 뚫어져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준의 표정이 잠시 굳었습니다.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괜찮아요. 곧 알게 될 거예요. 강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윤서는 뉴스를 보며 흥분했습니다. 강성물산 관련 보도가 메인 뉴스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됐어. 이제 어머님도 버티기 힘들 거야. 재훈이 집에 들어오자 윤서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됐어? 회사 난리 났지? 어머니 뭐라고 하셔? 윤서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말 안 해도 알잖아. 완전 뒤집어졌어. 근데 이상하게 조용하시더라. 재훈이 지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조용해? 그게 더 무섭네. 원래 같으면 난리 치셨을 텐데. 큰 소리 한 번 안 내시고 그냥 가만히 계셔. 그게 더 찝찝하더라. 재훈이 의자에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윤서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예상과 다른 반응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게임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윤서는 하준을 믿고 끝까지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강성물산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의 침착한 반응 뒤에는 더 큰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강성물산이 언론의 집중 포화를 받고 있는 가운데 강 회장은 비서실에서 하준에 대한 더 깊은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추가로 찾아낸 게 있습니다. 김 실장이 새로운 서류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뭔데? 중요한 거야? 강 회장이 서류를 받아보며 물었습니다. 하준의 아버지가 운영했던 어사에는 딸도 있었습니다. 이름은 미나고 현재 IT 보안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김 실장의 보고에 강 회장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 딸이 특허 개발에 관여했나? 네, 아버지와 함께 공동 개발자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여자의 연락처를 찾아. 전화번호, 이메일 다 찾아와. 최대한 빨리. 이틀 후 서울 강남의 한 IT 기업 사무실에서 미나가 컴퓨터 앞에 앉아 보안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미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나 씨죠? 강성물산 강 회장입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에 미나의 손이 멈췄습니다. 강성물산이라고요? 네. 실례인 줄 알지만 꼭 직접 만나서 드려야 할 말이 있습니다.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강 회장의 진중한 목소리에 미나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랑 무슨 얘기를 하시려는 건가요? 당신 아버지의 특허 건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강 회장의 말에 미나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특허요? 자세한 얘기는 얼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에 제 회사 본사로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미나가 잠깐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미나는
강성물산 본사 회장실에서 강 회장과 마주 앉았습니다. 강 회장이 차를 따라주며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줘서 고맙습니다. 사실 내가 당신을 찾은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미나가 긴장한 표정으로 강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엇 때문인가요? 당신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특허에 대해 늦었지만 사과하고 싶습니다. 강 회장의 솔직한 고백에 미나가 놀랐습니다. 사과요? 그때 내가 욕심이 너무 과했습니다. 그 일 때문에 당신 가족이 큰 피해를 입었죠. 강 회장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미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금 와서 사과한다고 뭐가 달라져요? 아버지는 이미 안 계신데요. 그래서 더 미안합니다. 살아계실 때 했어야 하는데 그걸 못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순 없어요. 강 회장이 진정성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미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빼앗은 특허에 대한 권리를 일부라도 당신에게 돌려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강 회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요? 내가 지금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걸 막으려면 당신 도움이 절실합니다. 강 회장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미나가 의외라는 표정으로 강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도움이요? 제가 뭘 도와드릴 수 있죠? 당신이 IT 보안 전문가라고 들었습니다. 누군가 우리 회사 시스템에 침투해서 정보를 빼내고 있습니다. 강 회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혹시 그 누군가가 미나가 눈치챈 듯 물었습니다. 하준이라는 변호사입니다. 당신 아버지 회사에서 일했던 사람의 아들이죠. 강 회장의 말에 미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준 그 사람 결국 이렇게까지 하는군요.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요? 복수하려는 것 같습니다. 우리 회사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어요. 강 회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미나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도와드리면 정말로 특허 권리를 돌려주실 건가요? 말만이 아니라 문서로요. 당연하지. 계약서로 남기지요. 약속 어기는 짓은 안 합니다. 강 회장이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미나가 강 회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명예도 되찾을 수 있나요? 그것도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 아버지는 훌륭한 개발자였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강 회장의 진정 어린 말에 미나가 마음을 굳혔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미나가 결단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강 회장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하준이 정확히 뭘 하고 있는지 알아야 대응할 수 있어요. 미나가 전문가다운 면모를 보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 내부 정보를 빼내서 언론에 흘리고 있어요. 그것도 조작된 정보를 섞어서요. 강 회장이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미나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조작된 정보라고요? 그래. 내가 일부러 만들어둔 가짜 자료들이야. 혹시나 이런 날이 올까 해서 말이지. 하준이 그걸 진짜라고 믿고 가져간 거야. 강 회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 언론에 나온 기사들도 대부분 사실이 아니지. 하지만 밖에서 볼 땐 그걸 구분하기 어렵다. 그래서 골치가 아픈 거고. 강 회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나가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시스템을 분석해보면 하준이 어떤 경로로 어느 시점에 들어왔는지 전부 알아낼 수 있어요. 정말 가능합니까? 네. 그게 제 일입니다. 몇 날 며칠 밤을 새더라도 찾아낼 겁니다. 미나의 말에 강 회장이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우리 회사 보안 전략 고문으로 일해 주시겠어요? 네. 대신 조건은 지키셔야 합니다.
특허 권리와 아버지 명예 회복 꼭 약속 지켜주세요. 미나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강 회장은 오랜만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준의 복수국에 맞설 강력한 조력자를 얻은 것입니다. 그날 저녁 강 회장은 김 실장에게 지시했습니다. 미나 씨에게 시스템 최고 권한을 줘. 숨길 거 하나도 없다. 그리고 하준의 모든 활동, 접속 기록, 사람 만나는 것까지 전부 감시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미나 씨, 정말 믿어도 되겠습니까?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금은 믿는 수밖에 없다. 하준보다 실력이 위라고 확신하니까 부른 거야. 강 회장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한편 하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언론 공세는 성공했지만 아직 최종 목표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로는 부족해. 회사를 완전히 흔들려면 시스템을 건드려야지. 하준이 컴퓨터 앞에 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하준은 몰랐습니다. 자신의 모든 움직임이 이미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강성물산의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미나의 합류로 승부의 판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미나가 강성물산에 합류한 지 일주일 후 그녀는 하준이 유출한 자료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보안 전략실에서 미나가 여러 개의 모니터를 앞에 두고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네, 너무 교과서처럼 깔끔한데? 미나가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강 회장이 보안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회장님, 하준이 가져간 자료들을 분석해 봤는데요. 이건 자연스럽게 나온 자료가 아니라 일부러 만든 흔적이 보입니다. 미나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보고했습니다. 역시 그랬군. 어느 부분이 특히 그렇죠? 거래 시점이랑 금액이 다 미래 기술 개발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이건 비자금이 아니라 연구개발 투자로도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미나가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강 회장의 얼굴에 희망적인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 말은 법적으로 큰 문제 없다는 얘기요? 네. 오히려 잘만 설명하면 회사의 미래 비전을 보여주는 자료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미나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강 회장이 안도했습니다. 미나 씨 덕분에 살았네요. 이 논리로 검찰에 대응하겠어요. 이틀 후 검찰이 강성물산 본사의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본사 로비는 검찰 수사관들과 기자들로 북적였습니다. 강 회장님,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하여 압수수색을 진행하겠습니다.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협조하겠습니다. 다만 몇 가지는 말씀드려야겠군요. 강 회장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오해라는 말씀입니까? 언론에 보도된 자료들은 사실은 우리 회사의 미래 기술 투자 계획과 관련된 자금 운용입니다. 자칫하면 잘못 보일 수 있지요. 강 회장이 준비한 서류들을 건네며 설명했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받아보며 눈을 좁혔습니다. 이 자료들이 진짜입니까? 예. 우리 회사가 몇 년 뒤를 보고 준비한 프로젝트 문서들입니다. 강 회장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미나가 준비한 완벽한 논리 덕분에 압수수색은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핵심 증거라고 여겨졌던 자료들이 모두 합법적인 투자 기록으로 설명되었기 때문입니다. 검찰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하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지금쯤 더 난리가 나야 정상인데 왜 이렇게 잠잠하지? 하준이 뉴스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예상했던 것과 달리 강성물산이 큰 타격을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준의 휴대폰에 익명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특허의 진짜 개발자는 따로 있습니다.
아버지만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하준이 문자를 보며 당황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아버지 말고 또 누가 있다는 거지? 하준이 휴대폰을 꽉 쥐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일주일 후 강성물산은 긴급 임시 주주총회를 열었습니다. 본사 대강당에 주요 주주들과 임원들이 모였습니다. 강 회장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주주 여러분, 오늘은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해서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최근 우리 그룹에 대한 여러 의혹 제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다들 불안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그 의혹들 대부분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참석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번 사태가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꾸민 공격이었다는 점입니다. 강 회장이 재훈과 윤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재훈과 윤서가 앞자리에 앉아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재훈과 윤서가 외부 세력과 공모하여 그룹 기밀을 유출하려 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강 회장의 폭탄 선언에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재훈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언제 그런 짓을 했다고. 증거가 있다. 내가 하준과 주고받은 연락 기록, 자료 전달 흔적 다 남아있어. 강 회장이 서류를 들어보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윤서가 얼굴이 하얘지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진짜 오해세요. 그냥 상담만 받은 거예요. 회사 생각해서. 오해야? 언론에 나간 자료들 그쪽으로 넘긴 것도 오해야? 강 회장의 질문에 윤서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선언하겠다. 지금 이 시각부로 재훈과 윤서의 모든 직책과 권한을 박탈한다. 강 회장이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재훈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앞으로. 됐어. 내가 선택한 길이야. 결과는 내가 책임져. 강 회장이 아들을 향해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이사회 임원들이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며 강 회장의 결정에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로 미나 씨를 그룹의 미래 전략기획총괄 부사장으로 임명한다. 강 회장이 미나를 단상으로 불렀습니다. 미나가 놀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런 자리까지는 생각도 안 했는데요. 지금 우리 그룹에 필요한 건 실력 있는 사람이야. 빈혈 같은 사람 말고 피를 도는 사람. 강 회장이 미나의 손을 잡으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참석자들이 박수를 보냈고 미나가 깊이 인사했습니다. 부족하지만 맡겨주신 일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미나의 목소리에 감사와 책임감이 묻어났습니다. 주주총회가 끝난 후 재훈과 윤서는 초라한 모습으로 회사를 떠났습니다. 주차장에서 재훈이 윤서를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다 내 욕심 때문이야. 돈 욕심만 안 부렸어도 여기까지 안 왔어. 내 욕심? 웃기고 있네. 어머니한테 인정 못 받은 건 당신이 무능해서 그런 거지. 나 때문이야? 윤서가 맞받아치며 대답했습니다. 둘 사이의 갈등이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한편 하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복수 계획의 완전한 실패를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틀어졌어.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끝난다고? 하준이 책상에 머리를 묻으며 절망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익명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으면 내일 오후 3시에 한강 반포대교 아래로 오세요. 당신이 모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준이 문자를 보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누구지? 장난은 아닐 텐데. 그날 저녁 강 회장은 미나와 함께 회장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요.
강 회장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말했습니다. 아직 끝난 것 같진 않아요. 하준이 완전히 포기할 사람 같지 않거든요. 미나가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가장 큰 산은 넘겼어. 그게 어디냐? 강 회장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보낸 문자 때문에 하준은 지금 머릿속이 아주 복잡할 겁니다. 미나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생각은 어떻게 하게 됐어요? 복수의 눈이 먼 사람은 진실보다 자기가 모르는 걸 더 무서워해요. 그걸 건드리면 스스로 무너집니다. 미나의 말에 강 회장이 감탄했습니다. 정말 든든하구나. 우리 회사 사람 하나 제대로 만났네. 강성물산은 위기를 완전히 극복했습니다. 주가도 빠르게 회복되었고 투자자들의 신뢰도 되찾았습니다. 강 회장과 미나의 완벽한 협력으로 하준의 복수극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하준의 항복뿐이었습니다. 강성물산이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을 되찾은 지 한 달 후 강 회장은 본사 회장실에서 과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연일 계속된 회의와 스트레스로 그녀의 얼굴은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일정은 여기까지만 하시죠. 더 하시면 몸이 버티지 못하십니다. 김 실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지금 멈출 수가 없어. 아직 정리할 게 산더미야. 강 회장이 서류를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때 강 회장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비틀거렸습니다. 강 회장이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회장님, 김 실장이 급히 달려가 강 회장을 부축했습니다. 119에 신고해. 빨리. 김 실장이 다른 직원에게 소리치며 강 회장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강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의식이 희미해졌습니다. 회장님, 눈 좀 떠보세요. 정신 차리세요. 김 실장이 강 회장의 뺨을 가볍게 두드리며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30분 후 강 회장은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가 응급실 밖으로 나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심근경색입니다. 다행히 신속한 치료로 생명은 구했지만 상당 기간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 실장과 미나가 의사의 말을 들으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치료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미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최소 3개월은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는 절대로 피하셔야 합니다. 의사의 진단에 미나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하준은 자신의 아파트에서 강 회장의 병원 입원 소식을 뉴스로 접했습니다. 그래, 결국 사람이구나. 버티다 이렇게 되는군. 하준이 노트북을 켜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이다. 하준은 몇 달 동안 준비해온 해킹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강성물산의 스마트시티 운영 시스템이 타겟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흔드는 정도가 아니다. 완전히 끝내자. 하준이 키보드를 두드리며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강성물산 통제센터에 비상경보가 울렸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기술팀 직원이 미나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잠에서 깬 미나가 침대에서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스마트시티 시스템이 해킹당했습니다. 교통 제어랑 에너지 시스템이 위험합니다. 직원의 다급한 목소리에 미나가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알겠어요. 지금 바로 회사로 갈게요. 모두 시스템에서 손 떼지 말고 버텨요. 미나가 옷을 급히 갈아입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30분 후 미나가 통제센터에 도착했을 때 직원들이 모니터 앞에서 필사적으로 대응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미나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해커가 아주 정교하게 들어왔습니다.
시스템 구석구석에 악성 코드를 심어놨습니다. 기술팀장이 땀을 흘리며 보고했습니다. 도시 쪽은요? 시민들한테 피해는 없어요? 지금은 긴급 차단으로 버티고 있어서 아직 큰 사고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래 못 버틸 것 같습니다. 미나가 모니터를 살펴보며 해킹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이거 그냥 시스템 마비가 목적이 아니에요. 미나가 코드를 자세히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기술팀장이 물었습니다. 특정 파일을 찾고 있어요. 무작정 부수는 게 아니라 딱 한 곳만 파고들고 있어요. 바로 여기. 미나가 화면의 한 부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미나는 해킹 코드 안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특정 번호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특허 번호였습니다. 역시 하준이네. 이 인간 아직도 아버지한테 묶여있네. 미나가 이를 악물며 확신했습니다. 그 시각 재훈과 윤서는 병원 응급실 앞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신 지금이 우리한테 마지막 기회야. 재훈이 윤서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건데? 말만 하지 말고. 윤서가 주변을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사회에 말할 거야. 어머니 대신 내가 임시로 경영권 맡겠다고. 아들이라고. 재훈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미나가 있는데 그게 먹히겠어? 윤서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나는 피도 안 섞였어. 피부치가 우선이야. 그걸로 밀어붙이면 돼. 재훈이 병실을 향해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병실에서 강 회장은 의식을 잃은 채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미나가 침대 옆에 앉아 강 회장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버텨야 합니다. 회사에 지금 큰일이 났어요. 미나가 간절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강 회장이 희미하게 눈을 뜨며 미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미나야. 강 회장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말씀하지 마세요. 몸이 먼저입니다. 아니야, 중요한 얘기가 있어. 강 회장이 산소 마스크를 벗으려 했습니다. 하준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 강 회장의 걱정에 찬 목소리에 미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요. 지금 스마트시티 시스템을 공격하고 있어요. 제가 막을게요. 그럼 특허를 노리는 거야. 강 회장이 힘들게 말했습니다. 미나가 강 회장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버지 특허는 제가 지킵니다. 그때 재훈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힘드시죠? 재훈이 가식적인 관심을 보이며 다가왔습니다. 강 회장이 재훈을 보며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상황에서 회사는 누가 챙겨야 하냐고요. 누군가 대신 책임져야 하지 않겠어요? 재훈이 본심을 드러내며 말했습니다. 미나가 재훈을 날카롭게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그 말부터 나와요? 어머님 상태 보이세요? 당연히 아들인 제가 임시로 경영을 맡는 게 맞죠. 그래야 주주들도 안심하고요. 재훈이 당당하게 주장했습니다. 강 회장이 힘들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그건 안 된다. 어머니, 지금은 쉬셔야 할 때예요. 복잡한 일은 저한테 맡기세요. 재훈이 강 회장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강 회장이 재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미나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 강 회장이 간신히 말하며 미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소리세요? 피도 안 섞인 사람한테 주신다고요? 재훈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 회장이 힘을 내어 말했습니다. 너는 자격이 없어. 강 회장의 단호한 말에 재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두고 보죠. 이사회에서 결정나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재훈이 위협적으로 말하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미나는
혼자서 회사 위기와 재혼의 권력 투쟁이라는 이중고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회장님, 위임장을 써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제가 움직일 수 있어요. 미나가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강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위임장에 서명했습니다. 고마워 미나야 믿는다. 강 회장이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미나는 위임장을 꽉 쥐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하준의 공격과 재혼의 권력 투쟁에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통제센터로 돌아온 미나는 직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지금부터 전 직원 비상 대기입니다. 모든 보안 전문가들 다 불러 모으세요. 오늘 밤 안에 이 해킹 막아야 합니다. 네, 부사장님. 직원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미나는 하준과의 마지막 승부가 시작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모든 것을 끝낼 때였습니다. 미나가 통제센터에서 밤새도록 하준의 해킹 코드를 역추적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복잡한 암호들 사이에서 미나는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드디어 나왔네. 숨을 데가 없다. 미나가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기술팀장이 미나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뭘 찾으신 겁니까? 하준의 본명이에요. 이하준이 아니라 김하준. 어사 사장 김철수의 아들. 미나가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그럼 이 모든 공격이 아버지 특허를 되찾으려는 복수였죠. 처음부터 끝까지. 미나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나는 즉시 수집한 모든 증거를 정리하여 하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하준 씨, 당신이 한 행동은 모두 기록되었습니다. 해킹, 기밀 유출, 전부입니다. 더 진행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제 그만 멈추세요. 30분 후 하준의 아파트에서 하준이 미나의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메시지와 함께 자신의 모든 해킹 기록과 신원이 담긴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끝났구나. 하준이 노트북을 닫으며 좌절했습니다. 자신의 치밀했던 복수 계획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오후 강 회장은 심장 전문의의 고난이도 수술을 받았습니다. 미나가 수술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시간 후 의사가 수술실에서 나왔습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의사의 말에 미나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제쯤 의식을 찾으실까요? 내일이면 깨어나실 겁니다.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을 것 같습니다. 미나가 감사 인사를 드리며 수술실 앞을 떠났습니다. 그 시각 재훈은 이사회 임시회의를 소집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상황인데 회사 책임질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들로서 재훈이 이사들에게 설득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이미 미나 부사장에게 권한을 위임하셨습니다. 한 이사가 반박했습니다. 그건 정신이 없으신 상태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법적으로도 문제 소지가 있어요. 재훈이 억지를 부렸습니다. 재훈 상무님, 위임장은 정식 서류로 작성됐습니다. 의사도 의식 명확했다고 확인했고요. 다른 이사가 서류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재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저는 뭐가 됩니까? 아들인데 이 회사에서 제 자리가 이렇게 끝나는 겁니까? 자리는 실력으로 지키셔야죠. 이사들의 차가운 반응에 재훈이 붕괴했습니다. 그날 저녁 하준은 자신의 아파트에서 마지막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하준이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자수하려고 합니다. 하준의 목소리에 깊은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떤 혐의로 자수하시겠습니까?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해킹이랑 기업 기밀 유출입니다. 자료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바로 오십시오. 담당 형사에게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오전 강 회장이 의식을 찾았습니다. 미나가 병상 옆에 앉아 강 회장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미나야. 강 회장이 힘겹게 눈을 뜨며 미나를 불렀습니다. 회장님 깨어나셨어요. 다행입니다. 미나가 기쁨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회사는 어떻게 됐어? 강 회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든 게 정리됐어요. 하준 씨가 자수했고 스마트시티 시스템도 전부 복구했습니다. 미나의 보고에 강 회장이 안도했습니다. 정말 잘했구나, 고맙다. 강 회장이 미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회장님,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미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뭔데? 하준 씨 아버지 특허 권리 일부라도 돌려드리는 게 어떨까요? 그게 그 사람 복수의 시작이었잖아요. 미나의 제안에 강 회장이 놀랐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 그 사람도 상처가 컸잖아요. 우리도 잘못한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 끊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또 누가 똑같이 복수하러 옵니다. 미나가 진심을 담아 설명했습니다. 강 회장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지. 그럼 그렇게 하자. 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일주일 후 하준은 구치소에서 미나가 보낸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에는 아버지의 특허 권리 일부를 되돌려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인가? 하준이 편지를 여러 번 읽으며 믿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 재훈과 윤서는 이사회에서 완전히 축출되었습니다. 재훈이 하준과 은밀히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 재훈이 회사 주차장에서 절망에 빠졌습니다. 윤서가 재훈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다 당신 때문이야. 어머니한테 잘만 보였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왔어. 내 탓? 당신이 욕심부려서 어머니 자극한 건 생각 안 나? 서로 할 말은 줄이자. 재훈과 윤서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다투었습니다. 한 달 후 강 회장은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미나는 그룹의 보안 시스템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는 개혁을 완성했습니다. 강성물산 회장실에서 강 회장과 미나가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번 일을 겪고 나니까 정말 많이 배웠어. 강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떤 걸 깨달으셨어요? 미나가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복수는 복수를 부르고 끝이 없다는 거. 사람을 살리는 건 결국 용서더라. 강 회장의 진심 어린 고백에 미나가 감동했습니다. 하준 씨도 이제는 조금은 편해질 거예요. 아버지 이름도 돌려받고 마음도 내려놓을 수 있을 거고요. 다 내 덕분이야. 고맙다, 미나야. 강 회장이 미나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강성물산의 완전한 회복과 하준 사건의 마무리가 보도되었습니다. 그룹의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투자자들의 신뢰도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미나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억울했던 거 다 풀렸어요. 미나의 눈가에 감사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강성물산의 거대한 위기는 미나와 강 회장의 협력으로 완전히 극복되었습니다. 하준의 복수극도 용서와 화해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그룹은 진정한 새 출발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였습니다. 강 회장의 청소부 복장 시험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결국 용서와 화해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윤서와 재훈은 자신들의 탐욕이 불러온 결과를 고스란히 받아들여야 했고 하준은 복수 대신 진정한 화해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강 회장이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미나에게 특허 권리를 돌려준 장면이었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만 나을 뿐이라는 그녀의 깨달음처럼 진정한 해결책은 용서와 속죄에서 나온다는 걸 보여주었죠. 혈연보다 진짜 능력과 인격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도 깊이 와닿았습니다. 미나가 그룹을 이어받게 된 것은 단순히 동정 때문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그녀의 탁월한 능력과 도덕성 때문이었으니까요. 우리 모두 윤서처럼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